건축기사 꿀팁, 건축시공 사진으로 보는 꿀팁 강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강의 내용은 어스앵카 공법이에요. 역시 그림과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골랐습니다. 어스앵카 공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흙막이를 설치한 후에 흙막이 배면 뒷면을 어스앵카 드릴로 굴착해서 우리가 어스앵카체를 집어넣고 그라우팅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일단 이렇게 요 표시가 된 것이 흙막입니다. 흙막이 배면을 뚫습니다. 이 각도는 보통 20도에서 45도 정도의 그런 어떤 각도로 어스앵카 드릴로 뚫어요. 그런 다음에 이 어스앵카 긴장제, 이걸 피스 케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삽입한 다음에 일부 그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몰탈로 여기다가 우리가 붙이게 되는데 고결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몰탈을 우리가 주입하는 방법도 1차 주입, 그 다음에 저압 주입, 고압 주입, 팩화 주입, 그런 다음에 완전히 굳힌 다음에 나중에 그 인장력을 가해서 여기에 정착장, 지압판, 대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긴장을 한 다음에 정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앵카 튜브의 철선을 잘라내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즉 힘을 받아주는 부분을 우리가 정착장, 이렇게 정착 길이, 그리고 힘을 받아주지 않는, 즉 그라우팅을 해주지 않는 이런 부분을 자유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역시 정착장에서 힘을 받아준다. 얘는 원래 우리 흙막이 같은 경우는 버팀대로 지지가 되어 있는데 버팀대 대신 어스앵카체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 사진은 디테일하게 사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사진을 보시죠. 얘처럼 이렇게 어미멀뚝식 흙막이를 한 이런 상태에서 어스앵카 드릴로 굴착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얘처럼 이렇게 버팀대 공법과 병행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공법과 병행이 가능한 이런 공법이 어스앵카 공법이에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어미멀뚝식 흙막이를 하고 버팀대를 지르지 아니하고 통상 1.2m에서 2m 정도에서 부터 어스앵카 드릴로 일단 배면, 뒷면을 굴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게 앵카체인데 요게 전부 다 피아노 손입니다. 네 가닥짜리가 있고 6가닥, 8가닥, 12가닥짜리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캡을 씌워 놓은 게 고무 바킹이에요. 바킹을 왜 끼워 놨냐면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무 바킹을 그려 놓고요. 아까 이렇게 굴착한 데다가 삽입해서 일부 정착장을 그라우팅 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무에서만 이게 존재를 하고 실제 있어 가지고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다 묶어놨죠. 묶어놓은 거는 이거를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다 흐트러져 버리고 시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대로 삽입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묶어놓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가 시멘트 그라우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멍을 아까 어스앵카 드릴로 일단 팠지요. 그런 다음에 앵카체를 삽입을 한 다음에 그라우팅을 한 이런 장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죠. 이 사진은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이렇게 앵카체를 지지할 때 이렇게 아이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앵카체를 지지하고 앵카체 사이사이의 간격은 2m 내지 4m 간격으로 일반적으로 시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앵카체를 지지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대고 대좌라든지 플레이트 판을 대서 우리가 지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처럼 이렇게 흙막이판이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우리 인면에도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다단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띠장을 더블로 이렇게 대주고 얘는 하나만 이렇게 대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앵카체 나중에 요 길이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2m 이상을 남겨놓고 잘라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그 여유가 없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설치하고 인장 시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장애 요인이 됩니다. 요거를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어쌍카 공법의 특징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토합이 불균등하게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이런 대지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어쌍카를 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얘처럼 아주 굉장히 깊은 이런 기초죠. 그래서 맨 밑에는 숏크리트라는 것으로 우리가 흙막이를 보강을 해놨습니다. 시멘트 몰탈로 완전히 그라우팅을 해놨죠. 여기서도 보면 이런 식의 요 페이싱 플레이트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강봉을 우리가 배면에다가 뚫고 보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페이싱 플레이트를 치고 메쉬를 치고 이렇게 숏크리트로 일단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벽면을 보강을 해 놓고요. 그 위에는 뭐가 같냐면 어미말뚝식 흙막이가 같고, 거기에 역시 어쌍카를 다수 이렇게 보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타 공법과 병행이 가능하고, 밑에는 이렇게 숏크리트, 위에는 어쌍카로 얼마든지 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 공법은 좀 특이한데요. 이렇게 그 강제 시트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때렸죠. 여기다가도 우리가 어쌍카를 우리가 이렇게 시공을 해 줬는데 타 공법과 병행이 가능해요. 또 얘 같은 경우는 일부 이쪽만 옹벽으로 우리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버팀대를 맨 꼭대기에다 우리가 질러놨죠. 원래는 어쌍카 공법은 버팀대 없이 우리가 시공을 할 수 있고 일부 보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부 옹벽으로 우리가 설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골랐어요. 또 한 가지는 얘는 지금 계속해서 말뚝을 주열식으로 나열한 이런 항목이죠. 또 여기는 일부 버팀대를 질러놨어요. 따라서 이 어쌍카는 요 말뚝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어쌍카다라는 거죠. 이 밑에는 버팀대 공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 말뚝이 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뚝을 보강할 목적으로 어쌍카도 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진입니다. 뭐 말뚝 위에 이렇게 이런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를 우리가 쭉 쳐놨죠. 이거는 말뚝을 일체화하기 위한 캡빔이라는 구조체인데, 이거는 교과서라든지 일반 책에는 잘 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죠. 말뚝을 주열식으로 나열하는 이런 공법도 있는데, 항상 말뚝을 주열식으로 나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캡빔을 쳐서 말뚝을 일체화시키고, 말뚝을 보강하거나 뒤에서 다루는 슬러리월을 보강할 때도 어쌍카체를 다수 박아서 우리가 보강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타 공법과 병행하기 쉽다. 일부 한쪽에 옹벽을 칠 때도 어쌍카로 보강을 하고, 말뚝을 주열식으로 나열할 때도 어쌍카로 보강하는 이런 공법이 있다. 얘처럼 어미말뚝식 흙막이죠. 이렇게 어미말뚝을 받고 중간에 수평너를 해서 얘는 버팀대 없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얘는 흙막이 자체를 보강하기 위해서 어쌍카를 사용한 이런 사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어쌍카 공법은 원래 버팀대 대신 버팀대가 안쪽으로 나와 있으면 신속하게 전체를 굴착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쌍카 공법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굴착하기 위한 공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죠. 예제 1번을 보시죠. 어쌍카식 흙막이 공법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굴착 단면을 토질의 안전구배에 따른 사면으로 실시하는 공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굴착면을 이렇게 사면으로 우리가 시공하는 이런 공법은 경사면 터파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흙막이를 하지 아니하고 경사면을 터파기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다단식 경사파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번은 어쌍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굴착 외주에 흙막이 벽을 설치하고 토합을 흙막이 벽에 버팀대에 부담하고 굴착하는 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버팀대식 공법, 어미말뚝식 버팀대식 공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흙막이 벽에 배면 흙 속에 고강도 강제를 사용해서 보링 공내에 몰타르제와 함께 시공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어쌍카 공법이죠. 일단 흙막이 벽이 실시된 경우에 어쌍카체로 뚫지요. 그런 다음에 아까 어쌍카체 PC 케이블 고강도 강제를 삽입 몰타르로 그라우팅하는 해서 정착시키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어쌍카 공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강제 띠장을 설치하고 앵카체를 긴장 정착해서 강제 인장력을 이용해서 흙막이 배면의 토합을 지지하는 방법으로서 버팀대가 필요 없는 이런 공법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슬러리월이라든지 주열식 흙막이 벽체를 보강할 때도 우리가 사용을 한다. 통나무를 1.5에서 2m 간격으로 받고 그 사이에 널을 대고 흙막이를 하는 이런 공법은 어미말뚝식 흙막이 공법이고요. 이렇게 어미말뚝식 흙막이 공법을 한 상태에서 배면을 뚫어서 앵카체를 삽입 몰타르제와 함께 고결시키는 이런 방법을 어스앵카식 흙막이 공법, 집안 정착 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 공법 중 지하 연속벽 공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지하 연속벽은 이어서 바로 우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하 연속벽 공법은 크게 나눠서 말뚝식 공법과 벽식 공법 이렇게 나누는데 네 번째 어센카라는 것이 나와 있죠. 어센카 공법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속 벽체를 만드는 공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어쌍카체를 삽입 정착시키는 이런 공법이기 때문에 지하 연속벽 공법과는 관련이 없다. 지하 연속벽 공법은 이렇게 소일 시멘트 월 공법과 슬러리 월 공법 이런 것들은 벽식 지하 연속벽이라고 부르고요. CIP, PIP, MIP, 이코스 이렇게 네 가지 공법이 있는데 CIP, PIP, MIP, 이코스 공법 이 네 가지 공법은 말뚝을 주열식으로 나열하는 이런 공법으로서 주열식 지하연속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일 시멘트 월, 슬러리 월은 그냥 지하연속벽 이 네 가지 CIP, PIP, MIP, 이코스 이런 것들은 주열식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까 사전에서 봤듯이 말뚝을 주열식으로 나열하는 이런 공법에 해당이 된다. 어쌍카와 지하 연속벽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